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한국과 미국 관련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기 설립자분이 모토로라 출신이신데 그때 설립 당시에 미국의 이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적용을 해서 한국의 반도체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고 실제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패키징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 개요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토로라 출신 요 분이 광록원 회장 설립자고요.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 요 곽동신 부회장님 요 분이십니다. 198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코스피에 2005년에 상장이 되었고요. 현재 시총은 1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올해 4월에 액면 분할을 했죠. 2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800만 주가 좀 넘고요. 대주주 지분율을 보시면 곽동신 대표이사 외 11명이 55.76%, 그리고 2대 주주로 국민연금이 7.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63%가 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해외 법인으로 중국, 대만이 있고 베트남 해외 법인을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객사를 보시면 이제 엔드 유저로 TSMC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OSAT 후공정 업체들을 보시면 글로벌 후공정 업체 1위인 ASE 그룹, 그리고 2위 암코,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를 다루는 르네사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취급하는 LG 이노텍부터 여기 있는 삼성은 삼성전기죠. 이런 다양한 세계의 회사들, 그리고 OSAT 기업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미 반도체가 속해 있는 후공정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반도체 이 밸류체인이 팹리스에서 설계 디자인을 해서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 생산한 걸 가지고 테스팅,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이 패키징하는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테스트 공정이고요. 여기 있는 게 패키징 공정이라고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팅 공정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EDS 같은 경우 일렉트릭 다이 소팅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칩을 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팅은 분류한다라는 거죠.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개별 칩의 수율 테스팅을 해서 패키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 하게 되는 경우에 웨이퍼를 절단하고 표면을 연마하고 칩을 여기 접착을 하고 금속을 연결해서 몰딩까지 요 일련의 과정을 패키징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런 기계들, 장비들을 바로 한미 반도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주요 사업 및 경쟁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는 이렇게 공장이 4개가 있지만 현재 5개까지 지금 증설이 되었고요.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6천억 원 정도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을 보시면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어요. 설계부터 최종 검사 단계까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어떤 주문을 하게 되면 받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을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가 비전 플레이스먼트고요. 두 번째가 EMI 실드, 세 번째가 메타 그라인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본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비전 플레이스먼트예요.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패키징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단,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 이 기능을 한 기기 안에서 인내의로 다루게 되는 이 공정 장비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년 연속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EMI 실드. 이거는 전자기파를 차단해주는 장비예요. 어드밴스드 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스타퍼링 방식으로 이제 증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건데요. 최첨단 장비에 많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IoT 관련된 사물 자동화 이런 장비에 납품이 많이 되는데 요즘에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장비들이 소형화되고 마이크로화 되잖아요. 그래서 기기 간의 간극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전자기파가 나올 경우에 각각의 기기들의 기능들을 제한하는 불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MI 실드를 통해서 그런 전자기파를 차단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출시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90%면 거의 독점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매출이 1,000억 원 정도 나올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1, 2, 3, 4를 나눌 때 포함을 안 시켰던 건데 왜냐면 절단 장비인데요. 마이크로 소우라고 해서 이 소우가 톱이잖아요. 절단한다라는 기능인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디스코라는 사에서 이 마이크로 소우를 전량 수입을 했었어요. 이 VP가 비전 플레이스먼트인데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이제 납품을 하면
거기에 이제 30%를 여기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재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30%에 대한 원가 비용이 절감이 됐다. 그리고 일본에 이 마이크로소를 한미반도체가 고객사에게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면 얘네가 뭐 그냥 지들 마음이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리면 그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전 플레이스먼트도 납기가 늦어지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재화를 함으로 3개월로 기간이 단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4가지 중에 포함을 안 시켰던 이유는 여기에 마이크로소가 이미 장착이 포함이 된 제품이에요. MSVP는 이 VP에 마이크로소가 장착이 된 버전이 있고 일본의 디스코사에 그 마이크로소가 부착된 V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VP는 사실 마이크로소가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이제 합쳐진 건데 2가지 버전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기존의 VP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단축된다라는 그런 경쟁력이 또 있죠. 그리고 메타 그라인더 이거는 그라인더가 연사하는 기능이잖아. 가하는 기능. 요즘에 이런 애플이 이제 AR 글라스를 이제 만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이게 출시가 뭐 언제 되느냐, 뭐 내년에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2025년에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애플이 이거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반도체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뿔테 주로 반도체 칩이 들어갈 텐데, 이게 굉장히 얇아야 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반도체를 연마해야 되는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장비, 이 메타그라인더가 계속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단순히 가는 기능뿐만 아니라 검사 스캐닝을 통해서 마이크로, 크랙이나 비전 검사를 통해서 있는 테스팅 기능도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타그라인더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딩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TC 본더와 FC 본더인데 TC 본더 같은 경우는 TC가 열과 압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으로 이 칩을 연결해준다.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요 밑에가 웨이퍼예요. 요 웨이퍼에 요 인터포저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 이제 성분이 여기 이제 부착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GPU라든지 시스템인 패키징 시스템으로 최근에 이제 HBM이라고 해서 광대역풍 메모리가 여기에 이제 부착이 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다이가 이렇게 적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한 웨이퍼 안에 GPU도 들어가 있고 요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 있는 요런 형태. 그러니까 요런 본딩 기술, 접착 기술을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TC 본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FC 본더는 플리츠 볼그리드 어레이 요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회로 기판을 본딩을 하는 이런 제품들도 TC 본더, FC 본더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본더도 기술 개발하겠다. 이거는 이제 여기 열 압력으로 본딩을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납으로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납이 잘 녹기 때문에 솔더블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점점 밀집될수록 요 납이 서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기 불량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과 압력 본딩 방식이 아닌 화학적 기계식 본딩 방식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잘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인데 다트 지금 공시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 1,400만 주 소각을 했어요.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약 5천만 주가 좀 안 되는 주식이었는데 그 중에서 1,400만 주를 소각했다는 건 엄청난 주식수를 소각을 한 거죠. 또 한미반도체 주식을 보유하면 또 배당도 해요. 이번에 한 주당 600원 배당을 해서 시가 배당률 1.7%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수익률 한 2.07% 정도 된다. 지주사도 아닌데 이 정도 배당을 해준다는 거는 뭐 금상첨화죠.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죠. 이것도 참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이제 공시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이런 자율공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공시 계약들이 많습니다. 얘네 이 자율공시가 뭐겠어요? 공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소소한 계약들은 공시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얘네는 뭐 10억 단위 이런 계약들도 다 이렇게 공시를 해줍니다. 날짜를 보시면 12월 6일, 7일, 8일, 8일에도 2개나 올라와 있고 27일에도 3개나 이렇게 다 공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수주가 있을 때마다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수주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공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이 있는 날이죠.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국이라는 대선 공약을 맞춰서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고 뭐 반도체 설비 투자비의 최대 40에서 50% 보조금을 지원하는다는 뭐 정책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는 그 시점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관련 뉴스를 보시면 저기 보면 한미 반도체가 투자 다각화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장비 또한 이제 다각화를 하겠다.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얘네가 투자를 한 회사가 있어요. HP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전공정 관련된 이제 기업인데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49%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에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이 HPSP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상장이 되면 이거는 한미반도체 또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로 편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이 HPSP의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인데 1대 주주가 경영진들이 아니래요.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이 HPSP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고 이 1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 경영권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도 억측은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또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률이 49%나 나오고 매출이 1,000억 원 정도 나오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 우리나라 이제 방문 예정이죠.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온다라는 기사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22일 일정으로 이제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 4대 총수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SK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과 LG그룹 회장 요 4명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눈다는데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겠죠. SK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 22일에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사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사면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시점에 돌아오는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사면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와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 21년 4분기 매출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계속 늘었죠. 그래서 2,500억에서 3,700억으로 매출이 늘었고 45%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작년 666억에서 1,200억 83.7%, 영업이익률은 25%에서 32%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배당도 해주고. 그러니까 재무를 봤을 땐 참 좋다라는 부분들 좀 보고요. 컨센에서도 앞으로 매출이 좀 늘 것이다라고 해서 4천억 초반대 규모로 이렇게 컨센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5월 4일에 좀 발표가 났습니다. 컨센보다도 조금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단기 실적이 이제 630억인데 전기 실적은 1,000억 원 정도 나왔던 반면에 단기 실적이 좀 떨어졌죠. 전기 대비로 37% 떨어졌다라는 실적 발표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년 4분기보다도 40% 정도 떨어진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을 또 비교해 보시면 21년 1분기에는 매출이 700억이었는데 매출이 오히려 줄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또 늘었어요. 9.9% 정도 늘었죠. 이거를 봤을 때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는 마이크로소 장비를 내재화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컨센에서도 이 1분기 매출이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 이런 수급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컨센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좀 더 하회했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에 19,000원을 기점으로 계속 이렇게 좀 내려왔던 모습이죠. 그리고 이날 액면 분할을 한 이후로도 계속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삼성전자부터 지금 계속 내리막이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같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52주 최고가가 21,675원이고 52주 최저가가 13,625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4,200원까지 좀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지금 52주 최저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가 당장에 이거를 매수한다라고 해서 1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매수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가 갖고 있는 수급난이
좀 완화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점유율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완화가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된다라든지 삼성이 좀 수동적으로 보여왔던 M&A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 한미 반도체 주가 또한 많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이런 자료나 참고 영상은 그야말로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김 대표님이 노력해 주시고 방송을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방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